하면서 저 그거 아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뭐 한마디로 하면 중국 뽕입니다. 네. 국뽕 소비.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더 이상 안 사요. 우리 걸로도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 업비티 오네요.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이찌라님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역시 너무 밝은 에너지.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네. 지난번에 휴방이 있어가지고 그쵸.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찌야. 어찌하는 약간 너무 어찌합니까 같지 않나요? 네. 업비티 찌라님 하이라는 뜻해서 줄여놓고 더 길게 얘기하기. 네, 어찌하. 네. 자, 우리 기업연구소 소비자의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궁금한 기업을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C뷰티 얘기잖아요. 중국 네. 기업. 맞아요. 그래서 우리 찌라님이 의상을 맞춰오셨어요. 아주 붉고 빨갛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쵸? 혹시 했는데 맞았어요. C뷰티. 지금 중국 뷰티가 엄청 성장하고 있다고, 그쵸? 네, 맞습니다. 이 C뷰티가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근데 C뷰티가 성장하는 게 K뷰티에도 영향을 줄까?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맞아. 네, 일단은 중국에서는 K뷰티 한국 화장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K뷰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K뷰티의 향방 그리고 C뷰티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C뷰티라는 용어가 요즘 뉴스에 많이 보이는데 네. 언제부터 존재감이 이렇게 팍 살아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C뷰티, 중국의 화장품이 조금 발달하기 시작을 했던 거는 2016년에 한한령이 이제 발령되면서부터입니다. 이 한국 화장품이 빠진 자리를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건데요. 일단 부러운 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 역시나 어마어마합니다. 150조 원인데요. 이게 한국이 22조 원이니까 뭐 거의 한 7배 정도 되는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덕이에요. 네. 저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쓸데없는 돈 많이 썼어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뷰티 유튜버. 요즘은 근데 뷰티 유튜버 자체가 많이 줄긴 했어요. 좀 특이한 화장품 리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네, 맞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했다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진짜. 바로 이 왕홍 화장하기, 왕홍 메이크업입니다. 뷰티 인플루언서나 뭐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왕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 또 중국의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여행도 많이 올라오는데 왕홍 메이크업 받아봤습니다 하면 아주 조회수가 팡팡 터지는데요. 뭐 헤어부터 메이크업 그리고 막 의상도 빌려주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막 중국 그런 이화원 같은 배경으로 막 찍어주는데 그 비용이 한 12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아주 비싸진 않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도 좀 봤는데 화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성기게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결국은 후보정으로 거의 성형급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사실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노우로 하자. 그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 이 놀랬다 하면 잘 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시는 중국 화장품 리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중국 화장품 좀 불안해서 많이 못 샀을 텐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이소 뺨치는 가성비에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중국이 좀 색조 맛집이에요. 한국보다 훨씬 과감한 색깔을 쓰고 또 케이스가 아주 예뻐요. 미쳤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화려해서 소장 욕구를 부르거든요. 맞아요. 너무 예쁘게. 케이스가 너무 무슨 뭐 장난감처럼 네. 막 아주 정교하게 활용한데 그 안에를 열어봐도 또 양각으로 막 무늬가 돼 있을 만큼 그쵸. 네, 그런 화려한 화장품 때문에 이게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또 한국의 뷰티 유튜버들도 가서 사오거나 또 직구를 해서 많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게 저도 이제 다 영상을 보니까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리뷰를 해도 뭐가 좋아졌는지 막 이렇게 눌러봐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메이크업 제품들은 케이스부터 특이하고 색조도 발라보면 막 짱짱하게 나오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 눈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C뷰티가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 한국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이야 하면서 저 그거 아까 콘텐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참느라 노력했어요. 네. 메이크업 화장품 딱 몰고 돌아서가지고 맞아. 네. 그거 너무 한 번쯤 여러분 알고리즘 그거 한 번 들어오면요 그 노래 클릭해서 다 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이야. 네, 노래 한 곡 동안 일단 화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의 뭐 화장이 아니라 변신에 가깝죠. 이런 모든 이제 숏폼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에서 훨씬 더 일찍부터 트렌드가 생겨났고 많이 발달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제 요즘 한국에서도 인스타 라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한 번 하면 뭐 두세 시간, 네다섯 시간은 기본이고요. 24시간까지 카메라를 켜놓고 라이브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래 하고 그렇게 진심이냐? 바로 이 왕홍 인플루언서 분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청자들 참여하는 분들에게 경품으로 차를 주기도 하고요. 구찌백을 주기도 하고요. 아이폰을 줄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명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원이 이제 시청자 수도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스케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왕홍 마케팅이 먼저 발달을 했고 거기다가 중국의 제조업이 빠른 출시 능력이 받쳐줬고 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중국에서는 거의 오프라인 건너뛰고 이커머스가 더 먼저 발달을 하면서 현재는 화장품 거래액의 60%가 숏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숏폼에서 시작한 숏폼 쇼핑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지금도 유튜브 쇼츠도 많이 수익화를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엄청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그걸 좀 앞서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숏폼에다가 커머스를 붙였고 또 지금 미국도 틱톡에다 커머스 붙여서 거기도 많이 가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거에 좀 먼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특징도 사실 일상에서 저러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SNS용으로 발달했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영상용으로 굉장히 진하고 미감이라고 하죠. 요즘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화면을 보시면요. 콧대 굉장히 세우고 와, 네, 막 눈도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이런 효과들을 막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특징들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색조 화장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K-뷰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약간 멀멀한 화장, 멀멀한 약간 네,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화장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드라마틱한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속눈썹 같은 거 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존재감 아주 뿜뿜한 뭐 윗뿐만 아니라 아래 속눈썹이 굉장히 발달해서 한국에서는 좀 찾기 힘든 아이템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래 언더 속눈썹용 도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콕 찍어주면 언더 속눈썹 한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가긴 하다. 이거 뭐 묻었네라고 만져줄 것 같은 그럼 그런.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엘프귀 스티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세워주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특하니까 재밌잖아요. 네. 얘기거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많이 갖고 리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색조나 제품 자체에서도 굉장히 특이함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케이스 굉장히 독특하고 또 예쁘고 화려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중국의 트렌드가 반영돼 있습니다. 바로 거차오 트렌드인데요. 거차오. 네, 국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중국 뽕입니다. 아, 네. 국뽕 소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전통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요. 아까 진영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뭐 설화수, 후 이런 제품들이 자랑스러운. 네, 케이스에도 굉장히 전통무늬 막 이런 것 어떤 것처럼 지금 중국 화장품에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Z세대 가 특징이 이제 90년대에 나고 자라면서 네. 이때가 한참 중국이 경제 성장이 많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오, 좀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 보통은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반항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자긍심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데 보통은. 네, 전통 이런 것들은 약간 원래 나이가 좀 있는 세대에게 어필을 했다면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워낙 자기들이 부흥기에 태어나고 살았다 보니까 이런 중국의 전통 이런 것에 거부감이 없고 그런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애국 소비라는 이름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애국 소비도 웃기 재밌잖아요. 애국 소비, 애국 보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비슷하잖아요. 시읒 비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국 소비가 MZ 세대 중심으로 나타나는 게 신기했는데 다른 기사를 쓰려고 제가 애국 소비를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존재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최근에 빡 올라오는 게 아니라 쭉 은은하게 이제 있었던 정서고, 지금은 3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는
좀 생활용품, 그냥 국산용품 장려하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2세대가 휴대폰, 자동차 같이 그래도 샤오미 거 써야지. 그래도 이제 중국 자동차 브랜드 써야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좀 썼다가 3세대는 이제 문화, 취미까지 넘어왔다라는 그 코트라에서 나온 뉴스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요게 그 내용이네요. 네. 화장품의 문화 이쪽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컬러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국의 전통을 좀 살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브랜드로 한번 보면은 이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봐야 알죠. 네. 거차오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플로라시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2017년에 항저우에서 설립됐어요. 그렇게 길진 않은 역사죠. 그런데 2023년 매출이 5,400억 원으로 중국의 화장품에서는 좀 대기업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에 비하면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근데 여기서 내는 화장품들 보시면 굉장히 중국한 느낌이 확 나죠. 좀 쓰기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립스틱도 보시면은 동심 자물쇠라고 이게 왜 우리 옛날에 장 같은 거, 자개장 같은 거 보면 요 가로로 요 자물쇠 달린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요 옛날 자물쇠, 철통 자물쇠 같은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케이스를 만들었고 또 열어보면 그 립스틱 안에도 그 안에 봉황, 두루미, 뭐 사람 이런 것들을 양각으로 막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너무 영험해요. 이게 사실 똑 열어가지고 싹 발라야 되는데 네. 장에 있는 그런 자물쇠까지. 네, 이렇게 은장도 꺼내듯이. 그쵸. 근데 예쁘긴 예쁘네, 솔직히 말해서.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장 욕구도 불러일으키고요. 파우더 같은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노마드 글램 컬렉션이라고 몽골 같은 데 있는 그런 유목민들의 색깔이 거의 하늘색, 땅색 이런 것들을 활용하잖아요. 어스컬러. 네. 네. 그 어스 컬러를 이 색조로 반영해서 컬러화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너무 촌스럽지는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적인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수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C뷰티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고 파리의 고급 백화점인 사마리텐 뽕네프의 C뷰티 최초로 입점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성이 강하니까 하나쯤은 궁금하다, 사보고 싶다. 사놓고도 막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쟁여놓고 네. 이런 용도로는 뭐 국적 상관없이 문화적 차이 없이 신기해서 사볼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중국 가면은 뭐 기념품 대신 요거를 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근데 또 플로라시즈가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우리로 치면 한방 같이 중국에서 좋은 그런 천연 성분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비싼데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떠올라서 뭐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플라워 노즈라는 브랜드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아주 보자마자 굉장히 샤방샤방하고 막 공주공주한 분위기인데요. 이걸 만든 분들이 애초에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거네요. 내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막 블링블링 미친 거예요. 네. 그래서 케이스들을 보면은 뭐 보석함 같기도 하고 뭐 막 레이스 달려 있고 백조 그림 있고 게다가 뭐 립스틱이 케이크 모양이에요. 촛불 같이 생겨가지고 촛불로 이렇게 입술 바르는 것처럼. 아, 뭐. 너무 독특하다. 네,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이것도 예쁘게 소장각인데요. 글로벌 틱톡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플라워 노즈를 쳐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화장품 뭐 이런 것들로 소개가 되면서 많은 해외 유튜버들도 리뷰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딘블라님도 와 저도 플라워 노즈 제품 많이 갖고 있어서 반갑네요. 네. 어떠셨는지 써보니까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후기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사실 되게 지금 첫 번째 브랜드도 너무 재밌고 사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두 번째 브랜드도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 맞아요.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마음 뭐지? 네, 이게 아까 어렸을 때 그 화장하면 떠올리는 그 동화적인 감성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쵸. 저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제품의 어떤 성분이나 성능으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인투유인데요. 이 지금 모델이 여자아이들 멤버 우기 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제품은 립머드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텍스처. 네, 막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윽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인스타 광고 보면은 이 머드 텍스처로 거의 어디까지 바르는 거예요? 화장 다 하기. 네, 처음에 커버를 해놓고 여기다가 그 이거 머드 텍스처를 다 바르더라고요. 끝까지. 네, 그래서 그런 화장품들이 인투유가 조금 많이 알려져서요. 이거 일본에도 진출해서 한국 뷰티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구할 수 없어서 일본 가서 사왔어요. 할 정도로
정도로 이제 제품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뭐 푸딩팟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퓨라는 브랜드가 선보였는데 또 이게 인투유가 또 원조라고 원조라고 네, 해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개되는 인투유라는 브랜드도 지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떠오르는 이제 최근에 핫한 브랜드로는 주디돌이라는 색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컬러풀하고 뭐 트렌디하면서도 가격을 저렴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하이라이터 쉐딩 팔레트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보여주신 브랜드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화려했던 브랜드들은 한국 브랜드 뭐하고 비슷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 방금 봤던 약간 심플한 그 브랜드들은 약간 한국하고 비슷한 이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떠오르는 브랜드들도 하나씩 있는. 네, 그죠? 그쵸 뭐. 네. 에뛰드, 네. 저는 뭐 에뛰드 초기. 어, 공주님 오셨나요 맞아요. 할 때. 맞아요. 네. 그런 거나 뭐 롬앤이라든지 롬앤. 네.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서도 또 중국만의 특색 조금 더 쨍한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이렇게 중국 브랜드들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겹치는 구석들이 살짝 보이는데 C뷰티가 이렇게 잘하면 K뷰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건지 중국 브랜드가 막 커지면서 뭔가 한국 시장도 이렇게 점령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뷰티 유튜버들도 약간 부정적인 리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품질 좀 별론데 이 가격이면은 올영에서 더 좋은 거 사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은 한국 화장품만큼은 좀 따라올 수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C뷰티에 가진 정서가 조금 부정적이다. 저 우리 거 베끼는 거 아니야? 뭐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냉정하게 보면요, 일단 사실 K뷰티와 C뷰티의 경쟁이 일어나는 곳은 뭐 한국이나 글로벌이 아니고 우선은 중국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아직까지도 한국 화장품의 제1 수출국,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네. 2021년까지는 대중 화장품 수출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 53.2%까지 찍는데요. 이게 한한령 이슈로 2021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 중에 25% 정도만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아까 시장이 150조 원이었잖아요. 엄청 크니까요. 네,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서는 수출량, 수출액으로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 겁니다. 근데 그래도 5년 만에 반토막이 된 거잖아요. 네. 50%대 정도에서 24.5%까지. 네. 이 정도면은 업계에 계신 분들은 체감이 엄청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개별 업체들은 더 많이 느끼셨을 거고. 중국으로만 출장 가서 뭐 해도 굉장히 뭐 우리 회사에 큰 매출을 끌어올 수 있었는데 잘 딜되고 이제 판매가 잘 되면 이제 중국이 예전 같지 않네 하는 거 5년 만에 잠깐 쉬고 오신 분들은 당황하셨겠어요. 게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중국 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에 바로 타격을 맞아요, 입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이후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더 이상 안 사요. 우리 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뷰티의 수준이 이제 워낙 높아져서 굳이 K뷰티를 찾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한국에서 여행 가서 C뷰티 궁금하다 한번 사볼까 하고 사오는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저 약간 역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뷰티 업계들은, 그러니까 뷰티 업계뿐만 아니에요. 한 회사가 한 제품에만 몰빵이 돼 있으면은 그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을 입고, 또 사업 분야도 한 사업 분야에 몰빵돼 있으면은 그 산업이 흔들릴 때 타격을 입고, 네. 마찬가지로 수출 지역도 중국에 완전 이렇게 의존돼 있으면 중국에 불매하면 어떡해?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고 수출 국가 포트폴리오도 좀 다변화를 했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럼 중국의 의존도가 떨어졌다면 다시 이제 새롭게 우리 수출이 향하게 된 곳은 어디예요? 사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활짝 웃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이 화장품 매출액이 최대였는데요. 바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다양한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것도 빠르게 대응했네요. 네. 그래서 2024년에를 보면요. 작년에만 20% 이상 증가해서요. 102억 달러,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서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미국과 일본 등의 전 세계 웬만한 국가에서 화장품 수입의 1위가 바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화장품 수입액이 2조 63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그 화장품 수입 1위는 프랑스였어요. 화장품 강자. 네, 뭐 샤넬, 디올, 랑콤 뭐 이런 게 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브랜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위를 한 지가 3년째예요. 그래서 3년째 가장 많이 한국의 화장품을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트렌드는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노화 방지, 성분, 효능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초의 수요가 좀 많아졌고요. 일본에서는 K-팝 아이돌의 인기를 끌면서 색조가 인기를 더 많이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초 쪽이, 일본에서는 메이크업 쪽이 잘 나간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네. 이렇게 C뷰티가 K뷰티를 막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K뷰티 그래도 미국하고 일본에서 선방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주신 건데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볼 거리가 몇 가지 있다면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오늘 채팅창의 정서도 조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네. 것 같아요. C뷰티가 K뷰티를 따라오고 있다? 베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당장만 보면은 중국 내에도 물론 모방품도 있고 또 이게 K뷰티인 척하고 해외 매대에 K뷰티 옆에 놓여 있는 C뷰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이런 거는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1등을 따라하는 2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1등으로서의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거니까 네. 이제 아시아 뷰티는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C뷰티 자체가 K뷰티를 당장 위협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타격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우리가 한한령 이후로 점점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놓쳐서는 안 될 커다란 규모의 그쵸.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이르면 5월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 화장품 업계가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한령 한국 문화를 중국에서 금지하는 그런 네. 규칙 같은 건데 요게 근데 계속 해제된다고 서동요처럼 얘기 나오긴 했어요. 네.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뭐 또 올해에도 기대감이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더라도 예전처럼 K뷰티를 다시 찾을 거냐. 그러기에는 C뷰티가 그 자리를 좀 많이 차지했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맞아. 만약에 비슷하게만 따라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한국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다시 올라섰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너무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잘해. 색조나 이런 부분들은 맛집이다 보니까 네. 네, 또 한국 화장품에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또 K뷰티는 뭐 여전히 클린 뷰티, 순한 보습 이런 데 기초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중국은 좀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는 상태예요. 지금도 잘 팔리는 한국 화장품들을 보면 피부과에서 만든 그런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닥터자르트 이런 거요. 네, 뭐 CMP 어. 예, 이런 데에서 뭐 성분이 뭐 뭐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네,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향에 맞춰서 중국의 대응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가 많네요. 네. 또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K뷰티의 기술이 또 중국이 많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가 중국에 또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 중국 화장품 업체들의 ODM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중국 화장품도 이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게 될 것 같고 길게 보면 결국 기술력은 따라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K뷰티가 어떻게 하면 뭐 프랑스나 일본 같은 전통 강자들처럼 브랜드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 뷰티 기기를 되게 잘합니다. APR 같은 곳에서 네. 뷰티 기기가 또 단위당 가격이 되게 세잖아요. 그런 것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뷰티 업계가 긴장해야 될 소식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씩 전략을 바꾸고 뭐 주된 전략 국가를 좀 바꾸고 또 분야도 확장해가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재밌긴 했어요. 우리 파도님도 저 지금 플라워노트 꽂혀가지고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에뛰드랑 비교할 게 아닌데요. 급이 달라요. 케이스 미쳤어요. 네, 너무 화려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소비는 예산 내에서. 그리고 딘블라님은 플라워 노즈를 써보셨다고 했잖아요. 아이섀도우는 아직 우리나라 제품 품질이 더 좋게 느껴졌다고.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제 어떤 몇몇 분야들 그런 데들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너무 거의
최고급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기능성 자체는. 네. 가루 날림 뭐 적고 맞아요. 발색 잘 되고 성분 좋고 거의 완벽한 브랜드들이 좀 몇 곳이 있는데 야, 근데도 중국은 이제 패키지와 눈에 띄는 컨셉으로 그냥 한국이 하지 않았던 시장을 또 만들어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과감한 시도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시장 큰 게 진짜 최고 최고. 너무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C뷰티의 진격 우리 찌라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또 네, 다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찌바. 네. 네, 여러분 오늘 찌바하고 이제 이찌라님은 가셨고요. 출근길 최고의 선택 진짜 감사합니다. 나 오늘 너무 기분 좋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연구소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소비자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분야를 좀 투자자 관점으로 또는 소비자로서라도 좀 넓게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기업연구소를 했는데 딱 거기에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자극적이진 않죠.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요즘 주가 막 난리난 미국 증시 후두둑 이런 얘기. 눈물 나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재밌고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또 일상 속에서 이런 시야를 넓히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변에 직장 동료, 선배, 직장 상사, 회장님 주변 분들께 널리 어피트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최고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월수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수요일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제가 기운을 불어넣을게요. 확, 네,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바 화이팅!